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저는 지금 청라에 살고 있고요. 예, 네, 지금 바로 문의 드리면 될까요? 네네. 네. 제가 그 둔촌 조합원이어가지고요. 네. 둔촌주공이요? 둔촌주공? 둔촌주공이요? 네, 올림픽 포레원이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25년 1월에 입주고요. 네, 그리고 영통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어요. 오피스텔이요? 네. 네. 근데 그건 4년 임대가 끝났고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데, 네. 네, 매도를 하고 싶은데 이게 팔리지가 않아요. 오피스텔이요? 영통에 있는 오피스텔이? 네. 네, 원룸이에요? 네, 원룸인데 월세는 잘 나오고요. 얼마 한 공실도 천에 한 없고요. 60 정도, 70 정도 받나요? 네, 70 받아요. 예. 근데 이제 가격이 오르지는 않고 이게 뭐 세금이 계산하기가 복잡해가지고 네. 팔리진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저희는 이제 둔촌을 실거주하려고 했는데, 네, 기다리는 동안 이제 아이 학교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실거주를 청라에 앞으로도 해야 되게 생겼거든요. 예, 전세 놓으면 되죠, 둔촌주공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좀 송도나 이런 쪽으로 매수를 해서 사서 저희가 들어갈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둔촌 입주할 때 전세를 놓고 둔촌 주변의 고덕이나 위례 쪽을 매수를 할지 지금 요게 좀 고민이 돼가지고요. 아니, 당연히 위례나 고덕 쪽으로 네. 오시는 게 맞죠? 더 자녀 학군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왜냐면 송도나 청라는 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쪽으로 기다리셨다가. 예, 근데 이제 가격이 중간에 오를까봐 걱정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둔촌 입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살려면 그때 너무 많이 오를까봐. 그러면 잠깐만, 오피스텔 언제 사신 거예요? 오피스텔이 저희가 한 18년쯤에 저희가 분양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4년 임대가 끝났어요. 네네. 그러니까 오피스텔 네. 어쨌든 취득세,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송도나 청라의 아파트를 산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1%만 적용이 되시는 거니까 네네. 어차피 둔촌주공은 냅두시고 어쨌든 네. 입주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네. 송도의 아파트를 샀다가 2년 있다가 위례로 오시면 되잖아요. 송도 아파트 팔고. 저도 그 생각도 해봤는데 혹시 어. 또 막 이게 침체기가 길어지면 또 안 팔릴까 싶기도 하고 해가지고 근데 추천하시는 건 일단 송도를 사고 네. 그리고 좀 더 자금이 들어올 둔촌 입주 때 갈아타게 하는 거를 추천을 해주시는. 네네. 둔촌주공 어차피 전세 놓으면 또 돈이 또 회수가 네. 되시는 거니까. 그죠?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네. 저희 아이가 이제 그 둔촌 입주할 때 되면은 중학생 정도 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미리 고민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뭐 증여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네, 뭐 둔촌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저희가 살 때, 그 아이랑 약간, 지분을 좀 나눠서, 아니, 근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예. 그거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나중에 고민해도 될까요? 네네,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30살이 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2억까지는 증여 추정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자녀가 이제 30살 될 때 그때 집 하나 부담보 증여로 사주셔도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네, 그렇게 하신 게 더 낫고, 지분 막 하고 지분 나누고 하면 오히려 더 좀 복잡하고, 네.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파실 때도 좀 그렇고, 번거롭고, 네네네. 그러니까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증여세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증여세 5천만 원까지만 공제를 많이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그 30살이 되면은 2억까지 증여 추정이 공제가 배제가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시면 증여 문제도 크게 뭐 문제는 없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럼 지금 저희가 실거주를 청라를 해야 되긴 하지만 송도에서 통학할 정도는 되거든요, 거리가. 네네. 저희가 청라를 사도 되고 송도를 사도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수익률 측면에서는 네, 솔직히 송도가-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땐 송로 청라보다 더 좋은 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수익률 측면에서 어차피 그러면 굳이 거주를 안 하고 다른 지역에 사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건데 네. 아예 그냥 송도 청라를 배제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송도 청라에만 국한돼 있어요, 지금 시야가. 네네네. 실거주를 생각하다 보니까. 네네. 네. 근데 굳이 뭐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좀 더 잘 팔리는데 하셔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다른 데 투자하시고 이제 여기는 이제 실거주를 송도나 청라 편한 데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아닌 네. 거고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송도 청라 중에서 내가 실거주를 하겠다는 아파트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는 이제 이제 지역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학군이나 이런 네. 것도 있지만은 가격적인 면도 분명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가격적인. 그러면 얼마나 더 금매가 나와서 내가 싸게 사냐도 관건인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찾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아, 네. 네네네. 금매는 좀 지금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송도도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예, 많이 네, 빠졌고, 네. 예, 그러니까 타이밍 한번 놓치신 건 맞고요. 아, 근데 제가 그 네. 타이밍, 두 번째 타이밍은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네. 다 말씀드렸듯이 뭐 여기서 10% 내가 네. 더 10% 20% 오른 금액에서 살 건지 네, 네. 네.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빠질 때 기다려서 샀는지. 근데 좀 더 기다렸다가 빠질 때 사려고 했던 분들은 결국 못 사는 경우가 더 많더라. 네, 네. 경험해보셔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네. 이 정도면 내가 지갑비 낸다 생각하시고 하게 되면은 네. 뭐 지금 사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예. 아,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정리가 잘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도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둔촌주공 조합원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저희가 17년도에 네. 네, 관리처분 인가 나자마자 이제 그거를 샀어요. 입주권을요. 잘하셨네요. 예, 그때 얼마였어요?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11억에 샀고요. 그때도 비쌌구나. 네, 근데 이렇게 선택을 그렇게 네. 잘하지는 않았던 게 예, 그러네. 잠실 장미를 팔고 아이고. 네, 실거주를 하려고 둔촌을 산 거거든요. 네, 그때- 그래서 조금 그러시구나. 또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테고, 그죠? 마음고생도. 네, 예. 네, 그래서 여기 음. 후랭이 TV 보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네. 잠실 장미를 파시고 둔촌주공을 할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입주를 하려고요. 아, 실입주를 잠실 하려고? 장미가 너무 저기가 안 돼서 안 추진이 되니까? 안 돼서 그럼 네. 장미는 어떻게 사신 거예요? 장미는 또 그 전에 또 샀죠. 또. 네. 그 재건축 투자를 좀 즐겨 하시는 건가요? 실거주 겸해서?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네. 그냥 잘 모르는데 어른분들이 어른분들이 네. 맞아요. 예. 그때 네, 어른분들이 네, 해놓으면 좋다 음. 그래가지고 부모님 어떤 어른이 그렇게 인사이트가 있으신 거죠? 그런 건가요? 예. 저는 40대 후반이에요. 아, 그래요? 젊으신데. 예. 그러니까 네. 그게 보니까 일단 저는 뭐 할 얘기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네, 궁금해서. 예. 더 잘 되실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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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강남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신기하다. 근데 이런 분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하라고 조언해주고 이제 부모님들 따라서 이제 했던 분들이 또 나름 굉장히 좀 실착을 많이 남긴 특히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주로 대부분 그렇게 해요. 왜냐면은 잘 모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한번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내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될 건지도 이제 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아마 그런 수혜를 이제 보신 거고 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제 청라로 간 건 아마 아마 남편분 직장이 이제 그쪽으로 옮기셨나 봐요. 네. 저는 동대문구 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민이 어떤 안녕하세요. 것일까요? 지금 제가 고민이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내년에 이제 결혼할 친구가 있어가지고 지금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부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자산을 같이 이제 공유를 하고 합치고 있는데, 예. 이제 그 와이프 될 사람은 동탄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한 상태거든요. 부럽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사가지고. 이거요? 이거를 지금 작년에 사가지고 지금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이자를 내는데 뭐 힘들지는 않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거를 그냥 월세로 두고 현금을 흐름을 만든 다음에 돈이랑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진 돈이 조금 한 2억 정도가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총 합치면 거기 월세로 하면 보증금이 한 1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3억에다가 특례 써가지고 예. 한 4억 정도 받아서 한 7억 정도짜리 집을 사려고 하는데 7억짜리가 사실 금액이 좀 너무 애매하다 보니까 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수지 구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수지 구축이요? 예, 근데 제가 또 직장이 강남역이다 보니까 신분당선을 좀 이용을 했으면 해서 예. 그런 실정인데 혹시 좀 아니면 그 지금 동탄에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을 좀 추가로 해서 예. 좀 더 좋은 데를 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안전하게 6, 7억대에서 금액을 골라야 될지 이게 좀 의문이 네. 있어서요. 혹시 혼인신고가 지금 되신 거예요?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네. 동탄은 냅두시고 동탄은 아까 네. 뭐죠? 그 보금자리 주택해서 대출 받아서 월세 넣으셔서
그 네네, 대출을 받아서 그 지금 남자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신다는 얘기세요? 예, 저한테 일단 제 걸로 아마 명의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혼인전 1가구 네. 2주택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예, 맞습니다. 예, 혼인전 1가구 2주택 전략으로 해서 각각 비과세 네.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비 남편분 명의로 네. 사면 되는 거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두 채로 가는 거고 동탄은 좀 더 기다리셔야죠. 뭐 어차피 사신 거니까 또 급하게 처분하실 건 네네. 아니고 그렇게 네, 해서 와이프 거는 어쨌든 된 거고 다만 동탄이 이때 조정 풀리기 전에 사신 거죠? 동탄이.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2년 거주해야 비과세네요? 지금은 거주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현명하시구나. 지금 내년에 잡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거주해서 비과세 받으실 거고 지금 네, 서울에 맞습니다. 한 채 지금 오히려 지금 역차별이 된 게 뭐냐면 지금 네. 동탄은 예전에 한 건데 지금 예전에 한 거는 거주를 해야 비과세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은 서울을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역차별이 되는 시점인 거거든요. 네. 정책적으로. 그러면 저 같으면 네. 뭐 서울이나 아까 말씀하신 데를 전세에 끼거나 네. 대출을 특례 보금자리도 본인도 되실 거 아니야. 아직 혼인신고가 안 네. 되시는 거니까. 네, 됩니다. 그러면은 그 특례 보금자리 그다음에 소득은 두 분이 괜찮으신 거예요? 예, 둘 다 어차피 좀 대기업이어서 네. 합치면 한 네. 세전으로 네. 한 1.34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꽤 많으시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남편분 명의로 네. 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뭐 용인 수지 구축보다는 좀 더 괜찮은 지역도 뭐 좀 범위를 넓게 보면 네. 좀 더 괜찮은 지역도 있지 않을까. 네, 안 팔면 실드가 줄어드는데요? 응? 실드가 어떤 줄어드는데요? 게요? 어떤 게 안 정리 팔면? 안 하면? 그래도 정리 안 해도 두 채로 가야죠. 네, 왜냐면 예. 각각 비과세 받는 게 나으니까. 네, 각각 일단은 비과세. 저희도 지금 두 채로 갈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그건 저희도 가지고 있는 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네. 특례도 9억 이하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네. 이제 그 친구가 지금 동탄에 직장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저 강남이니까 중간으로 잡은 게 이제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아니, 굳이-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볼 때 그 남편분 명의로 살 거는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필요가 없는데 네, 굳이 뭐 직장 근처 가까운데 하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제 얘기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강북 쪽에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어차피 2년만 보유해서 비과세로 파실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동탄이 네. 그 거주하시고 요거는 굳이 내가 거주하지 않는 곳을 안 해도 되니까 네. 수입문당선 이쪽 라인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뭐 네. 강북 쪽에 아파트를 사셔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강서구에 있는 네. 아파트 사셔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두 채를 갖고 계시다가 혼인신고하고 5년 안에 2년 네. 비과세 채웠으니까 이건 비과세 될 거고 2년 보유해서 이것도 비과세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 이 두 채 팔아서 그 남는 자금으로 또 서울에 그때 더 좋은데 그때 실거주할 집을 사자는 게 제가 네.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린 그런 제 네. 컨설팅 방향이잖아요. 네. 그냥 그렇게 가신 게 맞죠. 그래서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지금 수임 분당선만 계속 노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실거주를 안 하실 건데. 아니요. 근데 지금 실거주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동탄집은요? 그러니까 동탄집을 월세로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2년을 채워야지 비과세 되잖아요, 동탄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네. 2년을 이미 작년부터 살고 있어서 네. 2년까지는 채울 생각이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수인분당선이 아니라 신분당선으로. 신분당선 쪽으로? 근데 제가 네.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굳이 여기는 지금 현재 비조정 지역이니까, 네. 동탄도 살기가 나쁘지 않잖아요. 네, 괜찮죠.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를 굳이 실거주를 안 해도 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거주를 하는 이유가 비과세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과세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굳이 동탄에 새 아파트를 냅두고 네. 왜 굳이 그 수지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실거주 하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면 일단은 서울 쪽으로 비과세로 알아보고 네. 그쪽에다가 투자를 해놓고 이제 네. 비과세 양쪽 받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맞춰서 이제 매도하고 서울에 하나를 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게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하신 건 감사합니다. 없으시죠?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그래서 다들 능력자시네. 그렇죠. 다들 그래도 근데 열심히 살지 않을까? 진짜 열심히 살지 않으세요, 다들?
근데 다들 상담 오시는 분들도 대단한 것 같아. 다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퐁당 유튜버 보시는 분들은 네. 다 그런 분들만 있기 때문에 세상에 다 그런 분들만 계신 줄 알아요. 근데 방금 보셨듯이 열심히 사시고 진짜 치열하게 또 공부하시고 노력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미 공부가 다 돼 있으세요. 그렇죠. 이분은 예. 시드나 이런 것도.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상담을 오시거든요, 또. 그러니까 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물한 개구리라는 게 부러워하시는 후레이님. 제일 부러운 거 네.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찐 현실인 거예요. 찐 현실. 이건 뭐 우리가 가공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전화 상담으로 이제 현실을 바라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또 아닌 분들은 또 모르면은 또 이런 게 또 잘 모르시니까 그냥 또 제가 하는 말이 다 그냥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또 이렇게 현실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맞는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맞아요. 진짜로. 저도 이 얘기 오늘 쭉 나온 거 뭐 둔촌주공 조합원 분도 계셨고 뭐 방금 통화했던 네. 대기업 다니는 남자분도 있었고 네. 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럼요. 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자극을 좀 받게 되네요. 그렇죠.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미혼이에요. 여친도 없어요.